들어는 봤지만 읽지는 못한 당신을 위한 다독다독 책장을 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저희가 가지고 온 책이 부자는 됐고 적당히 벌고 적당히 잘 사는 법이라는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목부터 좀 파격적이다. 어떻게 솔깃하죠? 보면 네, 솔깃하고 그런데 저희가 지금 경제의 어떤 사이클을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겪고 있는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기에 어떻게 하면 잘 살아나갈 수 있을지 현명하게 알려주실 풍백 임다혜 작가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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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초반에 죄송한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네. 제가 지금 직전에 코로나랑 A형 독감을 같이 걸려서 목 상태가 약간 나가 있는데 네. 듣기 불편하시더라도 예쁘게 봐주세요. 네, 내용이 아주 요긴하실 거니까 네, 집중해서 꼭 들어주세요. 네. 저는 부자의 시대가 끝난 건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제목부터가 부자는 됐고라고 나와요. 굉장히 임팩트 있고 파격적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부자는 됐고라고 하신 이유가 뭘까요? 이게 이중적 의미가 있어요. 네. 그래서 부자는 이미 됐다고 이미 하시는 부자는 분도 있거든요. 됐다고. 왜냐면 그거야? 우리가 이미 많은 걸 갖고 있는데 아. 그거를 자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오. 그런 의미로 이중적인 의미를 담아봤습니다. 그럼 두 번째 의미는 어떤 맥락에서 하시게 된 건가요? 부자하고 이제 예전처럼 막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막 배우려고 하고 이런 시기가 이제 지난 것 같아요. 그래서 유튜브도 있고 요즘에는 정보가 많이 노출되어 있으니까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부자를 목표로 하기보다 나만의 인생을 잘 사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는 진짜 이제 시대가 달라졌구나. 그리고 이제 다른 뷰를 얘기해 주실 건가 보다. 이런 생각에 되게 책을 읽어봤는데 진짜 허황된 꿈을 많이 꿨었어요. 네. 이렇게 레버리지 해가지고 이렇게 오르고 저렇게 오르고 또 주식 이렇게 오르고 하면 내가 어떻게 되겠지?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꿈꿔왔고 뭐 코인 같은 것도 그렇고 그런 나도 참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젠 좀 현실적인 조언이 필요하지 않나. 거기에 정말 걸맞는 책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이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고요. 말씀 너무 잘해주신다. 예, 그래서 이 책이 어떤 책인지 좀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책은 제가 평범한 대한민국 40대로 살다 보니까 경제의 사이클이 있다는 거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같은 사이클이 어느 순간 돌고 있구나 자각을 하게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 경험과 함께 버무려서 리얼하게 한번 담아봤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온갖 지금 말로 하면 인플루언서겠죠. 예전에는 유명 강사들 이런 분들하고의 그 에피소드도 담겨 있고 또 본인의 재테크 암흑기 이런 이야기도 담겨 있고 그래서 네. 그때 당시의 경험이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10년 전 얘기니까 그때 당시 경험이 없는 분들이 한번 쭉 보시면 그때 그랬구나. 근데 왜 지금하고 똑같은 것 같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읽을 수 있는 그게 되게 재밌는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저는 처음에 이 책을 접하고 읽어보면서 재벌집 막내 아들이 너무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경제의 흐름을 정말 착착착 시대를 거쳐서 얘기를 해주는데 점점 저자가 깨달아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게 뭔지 다 된통 얻어만 맞다가 이 거시경제의 아픔을 다 정말 온몸으로 다 아프다가 나중에 기시감이 드는 거죠. 나 이거 본 적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됐더라? 하면서 흐름을 읽어나가는 저자의 모습이 보여요. 마치 진도준처럼. 근데 이제 저자는 우리도 그런 흐름을 알 수 있다.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다. 적당한 선에서 돈을 버는 것에는. 저 근데 이번에 이 책 나오면서 네. 그 얘기 진짜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원래 이거 책 계약은 3월에 하고 그 9월, 10월, 8월 이렇게 썼는데 그 드라마가 방영 저 안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주변에서 네. 카톡으로 진짜 연락이 많이 와서 그 드라마를 중간에 이제 올라타서 봤는데 보면서 정말 우리가 미래에서 올 수 없다면은 그럼 과거를 통해서 미래를 좀 유추해 볼 수 있겠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과거에 이렇게 진행됐던 부분이 어떻게 한번 반복이 이번에 됐고 그럼 이 다음 반복이 어떻게 될 건지를 한번 재밌게 그냥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막 진도준처럼 하고 싶잖아요. 우리도 솔직히 지금 상황에서 내가 사야 될 걸 막 미리 알고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들을 그래도
진도전만큼은 아니어도 부자들은 정말 이제 바닥을 찍을 걸 기다리고 있다던데 나도 그 바닥을 알 수 없을까? 막 그런 거 있잖아요. 흐름상 이게 치고 올라가는구나라는 거를 어떤 시그널을 좀 알 수 없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걸 어떻게 보는지에 난 게 담겨 있어서 좋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저 진짜 얘기 네. 많이 들었던 게 그 드라마가 엄청 유행하면서 네네네. 우리가 근데 과거로 돌아가도 돈을 못 벌었겠다. 그러니까 기억이 기억이 하나도 안 안 나. 난다고 하시는 분. IMF 1997년밖에 생각이 안 나. 그러니까 되게 놀라운 거는 그 시기에 과거에 있었던 10년 전에 있었던 일들을 기사 같은 거 다 이렇게 하나씩 자료로 집어넣고 그때 어떤 일이 있었구나를 다 하나하나씩 나열을 해가면서 정리를 했잖아요. 그 날짜 가리면은 지금 뉴스랑 똑같은 것 같기도 하고 놀라운 건 그때 그 기록들이 따로 있었어요? 아니면 그걸 그때 쓰면서 다시 되찾아보고 하셨던 거예요? 근데 저희가 유행이 그때 네. 다음 그다음에 뭐 카카오 스토리, 싸이월드 이런 식으로 계속 다 그쵸. 옮겼는데 SNS가 제가 원래 그 기록하는 걸 좋아해서 계속 아. 그런 SNS에 기록을 남겼었는데 그런 게 돌아보기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럼 그 흐름별로 좀 대략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요즘의 흐름이 어떤 건지까지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네, 같아요. 되게 빠쇼님 계시니까 부담. 전문가님 계신데 저에게 빠숑이 도와주실 수 있으니까 하다가 편하게. 틀리면 네, 이게 네, 언제든지 네. 말씀해 저는 주세요. 오늘 그냥 그러니까 관객입니다. 관객. 이게 그냥, 개인의 네. 삶이기도 하고 살아오신 얘기를 해주셔도 되고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여쭤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2022년, 3년 요 시기가 2008년하고 너무 똑같은 것 같아요. 맞아요. 7, 8년 고치. 저를 약간 긴가민가 하다가 네. 대선을 보면서 네. 그래서 너무 한박이야. 그런 비슷한데 하는 기시감이 네. 느껴서 그때 블로그에도 막 음. 그때도 약간 이런 자로 만들어준다는 대통령을 뽑았던 것 같은데 어, 이러면서 맞아. 네, 저희는 정치적 성향이 저희 부모님도 딱히 정해져 있지 않아서 그때 공약들을 보면서 막 투표를 하는데 그때 저희 네. 부모님이 누구를 찍고 왔는지를 그때 당선이 되셨죠. 그게 민심이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민심의 이번에 지표시구나. 보면서 네. 비슷하게 돌아간다는데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거는 뭐 무슨 당일 때는 어떻게 되고 무슨 당일 때는 네. 이게 아니라 이렇게 됐으니까 그 당을 뽑게 되고 이렇게 됐으니까 뭐 이 사람을 뽑게 되는 거구나 이렇게 앞뒤가 바뀌었다는 거를 이번에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과거에 어떤 시점에 어떤 경험을 했길래 지금 그렇게 비슷하게 느끼는지 그게 정말 그렇게 똑같이 흘러갔었는지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할 것 같기도 하거든요. 이게 궁금할 것 어느 같아요. 시점부터 기억이 명확하게 나는 시기가 있잖아요, 인생에. 언제 이전은 잘 기억이 안 나고, 언제 이후부터는 내가 체감했기 때문에 너무 생생하게. 지금 구석에 만약 맞았기 물려 계신 때문에. 분들은 10년 뒤에 지금의 너무 생생하게 이 아픔. 기억이 날 줄 어. 아는 것처럼. 네네. 근데 제가 그때 기억이 생생하게 나는 시점부터가 IMF라 그때부터 시작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IMF 때 이제 한번 망하면서 그 전에 잘 살 때는 큰 임팩트가 없어요, 다들. 그쵸. 없다가 IMF 때 저희 아버지가 사업을 하시다가 이제 그게 부도가 나면서 그게 확 이제 집에 이제 빚쟁이들이 오고 막 네네. 집에 경매가 넘어가고 하면서 기억이 확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한번 하락기를 한번 경험하고 그 다음에 제가 그때 학창 시절을 거쳐서 제가 원래는 천문학과 가는 게 꿈이었다가 네. 집이 그때 폭삭 망하면서 약간 한 같은 게 맺혀서 네. 돈을 벌어야겠다. 그래서 경영학과로 진로를 확 틀어서 경영학과에 진학합니다. 네. 그래서 가자마자 주식 아무도 잘 안 들어가는 주식소 모임에 네. 그때 주식소 모임을 왜 아무도 안 들어갔냐면 동아리. 동아리도 못 되는 작은 모임 같은 게 있어요. 동아리. 술 모임 아니네. 아니야? 주식을 그 빙자한? 사실은 그 주식이죠. 주식이 이렇게 그 술주. 술주와 먹을 그 식사는 약간 이런 거를 주로 하시긴 했는데 그때 이제 왜 다들 주식 동아리 잘 안 들어갔냐면 닷컴 버블이 붕괴되면서 주가가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저희 때가 01학번이 0001 때가 근데 저희는 한국인이니까 IMF를 크게 기억하겠지만 이게 IMF는 그때 아시아 정도에서 이제 그쵸. 좀 끝났던. 문제가 네. 됐던 거고 사실 닷컴 버블 붕괴되고 그리고 살아나려고 하는데 9.11 테러로 저희가 밥 먹고 있는데 식당에 술 먹으면서 영화 아니야라고 했을 때 갑자기 뉴스 자료 화면으로 네, 빌딩 막. 비행기 막 네네. 그때 그게 너무 기억이 나더라고요. 네, 그때가 너무 놀라웠어가지고 하고 그 다음 연도에는 2002년도에 저희 월드컵 네. 하고 네. 뭐 이런 것들이 한번 이렇게 떨어졌을 때
확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특히 그 다음에 이제 08년도, 07년도 서브프라임 네. 랑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났을 때 네. 그때는 또 제가 또 학생이 아니라 사회인으로서 제 취업을 이제 이직을 하려고 나왔는데 제 취업이 안 되는 거예요. 7, 8년도 그 즈음에서. 아, 네. 네. 그래서 원래 제가 교직원을 하다가 네. 사기업을 가고 싶다라고 호기롭게 나오면서 실업급여를 받고 싶은데 네. 실업급여가 다 끝나기 전에 취업이 돼버리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서는 했는데 막상 실업급여가 끝났는데도 취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내가 왜 취업이 안 되지? 라고 찾다 보니까 경제가 어려워지면은 지금 금리 얘기 많이 하시는데 금리를 낮춰줘도 이게 문제가 아니고 금리 문제가 아니구나. 경제가 어려워지면은 사회 전반적으로 이렇게 어려워지는구나. 그거를 되게 몸으로 체감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순간 2013년부터 또 잊고 있다가 네. 너무 비슷한데? 똑같이 돌아가는데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네네. 네. 그리고 다행히 제가 그때 부동산 공부를 2007년도 사회생활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다녔는데 그 전에는 주식 공부를 하다가 그때부터 부동산 공부했는데 네. 그때 기억도 다행히 갖고 있어서 그때 2013년도부터 부동산 투자를 시작했는데 네. 또 마침 좋은 결과가 있어서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흐름 안에서 이 사이클만 잘 알고 있으면 그냥 개인으로 살아남는 거에는 문제가 없겠다. 내가 네. 막 100억 부자가 되고 크게 한탕을 하고 이런 생각만 하지 않으면 문제가 없겠다는 생각을 들어서 이제 책을 내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은 뭐 절약하고 저축하고 좀 그런 시기라면 뭐 이런 시기가 좀 반전되는 시그널 뉴스를 우리는 어디서 어떻게 볼 수 있고 이후는 좀 어떻게 흐름이 되는지. 그러니까 전 사실 긴축한다고 했을 때도 금리가 뭐 그렇게 빨리 오르겠어라고. 그러니까 저는 안 겪어봤었고 사실 세상이 더 빨리 많이 변하게 된 것 같아요. 이 인터넷이나 모든 것들이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상황이. 그래서 나중에는 이런 어떤 일이 생기면 굉장히 빨리 변할 수 있겠다는 거 이제는 알겠지만 저는 되게 안일했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또 얼마나 빨리 어떻게 변할지 또 그것도 되게 궁금해지고 작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2004년부터 한번 금리 인상이 미국에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서브프라임 전에 이제 올렸던 게 서브프라임 터지면서 서브프라임 터졌을 때까지 사실은 사람들이 서브프라임이랑 리먼 브라더스 부도를 같은 시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서브프라임이 한번 터지고 그게 이제 미국에 그 대출을 너무 많이 나가서 문제가 생겼던 네. 그리고 파생 상품이랑 이런 게 엮여서 문제 생겼던 부분이 터지고 이게 이 피로도가 누적되면서 1년 정도 뒤에 2008년도에 이제 리먼 브라더스라는 그 큰 회사 부도가 네. 나는 거예요. 네. 근데 그것처럼 지금 저희가 한번 어려운 시기가 있으면 이게 누적돼서 회사들이 부도가 날 때까지 1년 정도 걸리는구나를 그때 좀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회사들이 하나씩 부도가 나면 저희가 이제 고용이 불안정해지면서 지금 많은 분들이 괜찮다고 버틸만 하다 생각하시는 거는 월급이 나오는 분들이 있기 때문이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그 월급의 그 수입원이 사라지는 흔들리기 시작하면 네, 흔들리고 젊은 애들은 취업이 안 되고 저희가 그때 취업이 안 됐던 것처럼 멀쩡하게 20대고 몸이 건강하고 4년제 대학을 나왔는데 취업이 안 되고 왜냐면은 그 공고문이 아예 안 뜨거든요. 있던 사람도 내보내는데 새로 신규 취업은 정말 안 되고 이런 부분이 이제 생기는데 근데 언제 네. 반등의 시그널을 느꼈냐면은 뉴스에서 느꼈어요. 뉴스를 보는데 그 그래요? 2013년에 네. 그때 취등록세가 인하했다가 그게 이제 인하했던 거를 이제 끝나는 시기가 6월 말까지의 시기가 있었어요. 2013년도 6월 말에. 근데 그게 취등록세 인하가 끝나면서 다시 올라가니까 네. 거래 절벽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시그널을 주는구나. 거래 절벽이 났다는 뉴스 같은 게 나오고 네. 아무도 부동산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네. 정부에서 집을 사라고 그 전에 막 이제 1주택자의 집을 사주시면은 양도세. 양도세 양도세 5년 면제. 면제겠다. 뭐. 예. 거기까지 간 거예요. 왜냐하면 1주택자는 나라에서 생각했을 때 보호해야 될 서민인데 이 서민이 거주 이동은 해야 되잖아요. 네. 필요한 사람은 이거를 팔고 가야 되는데 이것까지 거래가 안 되는 부분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정부에서 지원책을 내놓더라고요. 그래서 네. 뉴스에서 이 정도까지 지원을 해준다. 제발 집 사라고 뉴스에서 아예 얘기를 한다. 집을 사세요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은 지금은 사실 규제를 완화해주는 정도지 막 집을 사세요 하면 이런 혜택을 더 드릴게요라고까지 가진 않았잖아요. 네네. 저는 그 진행이 만약에 된다면은 거기까지 간다고 보고 있어요. 근데 그게 뉴스에 나올 거예요. 크게. 왜냐하면 크게 정부에서 홍보를 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은 여력도 안 되고 분위기도 너무 안 좋고 그렇지만 이제 우리는 그때를 준비하면 되겠네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때 준비되어 있던 사람이 이제 신흥 부자가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아까 처음 시작할 때 부자가 있었는데 지금 부자 시대 끝났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보니까 그때 그 시기에 새로운 부자들이 탄생하고 시장이 꺾이면은 같이 사라지는 것 같아요. 새로운 부자가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꽤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급격하게 냉각된 거는 금리가 너무 단기적으로 빨리 올랐고 많이 올라서 그런 것 같다.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이제 미국의 그 소비자 물가도 이제 좀 하향 국면을 맞은 것 같고, 물론 상승은 하고 있지만 상승률이 줄어들고 있잖아요. 어제 발표 났는데 6.5로 예상대로 딱 부합했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앞으로는 이제 꼭지는 찍었어. 더 이상 안 올라갈 거야. 그러면 미국도 금리 더 이상 올릴 이유가 없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면 금리 상승이 멈추기만 해도 좀 반등하지 않을까라고 기대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생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저는 두 가지 생각 갖고 있는데 하나는 미국이 예상했던 대로 그 계획한 이거 의도적인 경기 침체잖아요. 그쵸. 미국이 의도한 네. 그 의도하는 만큼만 정말 효과를 내고 아무 일 없이 지나가면 좋겠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과거를 비추어 봤을 때는 네. 혹시나 이제 왜냐면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서 대비를 해야 되니까 네네. 베스트는 의도된 경기 침체 이 정도로 겪고 그냥 이 상태로 잘 마무리되는 거. 근데 최악의 상태를 가정했을 때는 지지난 장처럼 네. 금리가 인상되는 거나 상관없이 예. 사람들이 돈 쓰는 게 줄어들면 이제 기업들이 돈을 벌 수가 없으니까 어려워지잖아요. 이런 식으로 경제가 금리 하나가 문제가 아니라 이게 누적돼서 이제 사람들의 수입원 그 다음에 이제 기업들이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인원 감축이 또 이게 악순환이 돌아가면서 네. 나중에는 금리를 낮춰줘도 저희가 지금 사실 금리 올라가는 게 문제인 거는 지금 당장 이자 내는 게 힘들어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자 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여기서 아파트 값이 만약에 하락한다 했을 때는 기존에 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많이 받았던 사람이 이 집이 가치 감정 자체가 떨어지면서 아예 목돈을 뱉어내야 되는 네. 그 대출을 갚아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죠. 이게 안 되면 경매로 넘어가는 거죠. 근데 아직 큰 소식은 없거든요. 지금 네. 다들 버틸만 하셔요. 그래서 네. 아직은 뭐 시작된 건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한편으로는 그런 기대도 하는 것 같아요. 과거를 이제 보셨을 때 비슷하다고 느끼시잖아요. 근데 실제로 과거를 그렇게 경험하신 분들 중에서는 일부는 2008년도에 그렇게 막 힘들더니 정부가 힘드니까 부동산도 규제를 좀 완화를 하더라. 그리고 규제 완화를 적극적으로 하다 보니까 다시 시장에 반등이 오더라. 이런 경험을 가지신 분도 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내년 지금도 비슷하게 생각하면 정부가 이제 규제를 계속 풀고 있잖아요. 지역도 해제해주고 또 정책적으로 이제 규제도 풀어주고 그러고 있는데 그러면 좀 지나면 또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2009년의 반등이 다시 2023년이나 24년쯤에 오지 않을까라고 기대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반등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아 그래요? 반등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 강의하시는 분 대부분이 이제 이번 상승장에 처음 시작하셨던 분들이 많아서 네. 예전에 그래프만을 보고 그때 다시 올랐으니까 이번에 규제 풀어주고 금리 내리면 오를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 이후에 저희는 라이브로 겪어봤잖아요. 그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 잠깐의 반등과 급매물 소진이 네. 있은 이유로 사람들이 그대로 다시 꼬꾸라지죠. 꼬꾸라서 그 이후로 진짜 이제 하락이 시작해요. 근데 상승기의 마지막 부분, 데드캣 바운스까지가 전 상승기의 마지막 부분이라고 보고 있는 거고 네. 진짜 하락은 그때 2010년 이후에 예. 한 13년까지 아무도 사지 않아서 네. 아주 냉각기가 되고 냉각기 정도가 아니라 그때는 그죠 아무리 좋은 입지의 집이라도 경매 낙찰을 받으신 분이 처음엔 다축하잖아요. 뭐 사거나 했을 때 지금 바닥인데 지금 샀다. 그리고 경락잔금 대출을 받고 그리고 한 달 뒤에 뭐 수리해서 다시 팔려고 하시잖아요. 더 떨어져 있는 거예요. 경매로 더 싸게 받았는데도 경매 받은 가격보다 더 떨어져 더 떨어져 있는 거예요. 있어요? 그래서 지하가 있구나 뭐 이런 그래요? 이야기를 하면서 네. 바닥인 줄 알고 받았는데 지하가 있구나. 근데 그나마도 팔리면 다행인데 안 팔려. 그래서 네가 된다고 하지 않았느냐, 돈 벌 수 있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경사의 멱살 한번 잡아. 뭐 이런 것들을 경험을 했었는데 네네. 그래서 지금 너무 나이브하게 너무 좀 희망적인 생각을 가지고 금리를 내릴 거다, 뭐 규제를 완화해 줄 거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 그 금리를 내려준다, 규제를 완화해 준다는 거는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어렵다는 게 위에서 볼 때는 먼저 체감을 하는데 기업 운영하시는 분들이나 나라의 국가 정책을 보시는 분들이 먼저 이제 그걸 캐치해서 해준다는 거는 곧
여파가 국민들에게 미칠 만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미리 선제적으로 풀어준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좀 대비를 오히려 좀 더 강하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네. 그때 되면 강사들이 그때도 그랬거든요. 다시 올랐다 바닥을 찍었다. 어. 장기적 우상향이고 부동산은 불패다. 아. 역시 09년도 그때 다들 지나고 나서 그때가 마지막 팔시기였구나를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죽기 직전에 마지막 반짝하는 그 시점이 이제 한 번은 더 있을 것 같긴 한데 그게 또 사실은 과거에 그랬다고 또 다음에 그러리란 법도 없지만 근데 이게 과거에 그랬다고 반복된다기보다 이게 전 주식을 먼저 했잖아요. 근데 이 네네. 데드캣 바운스가 사람 심리 때문에 모든 종목을 가리지 않고 나타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네. 주식 같은 경우에 좀 이게 짧고 네네네. 빠른 선반영 같은 게 막 해요. 막 예, 만약에 그쵸. 그렇죠. 어저께도 아까 말씀하신 금리 CPI, 예. 그런 거 예상해서 더 먼저 아침부터 오르기 시작하고 이런 식으로. 네네네. 근데 부동산은 좀 더 주기가 기니까 이게 좀 크게 보였던 건데 데드캣바스가 저는 이게 규제 때문 뭐 그런 것 때문이 아니라 사람 심리상 요 정도면 예전보다 싼 것 같은데 네네. 이 정도면 살만하지 않나라는 그 심리 때문에 100% 발생하고 보고 있습니다. 그때 되면 또 다시금 한번 이렇게 욕심이 있게 불타오르면서 네네. 이때다 부동산 그러다가 또 지금 이제 잡지 않으면 평생 가난하게 산다라고 이제 강사들이 얘기를 해주고 그러겠죠. 네. 네. 왜 그럴 때 지금보다 주식- 엄청나게 싸졌는데 왜 안 사죠? 막 이러면서 그런 데드캣 바운스가 있을 수 있다. 과거에는 있었고 조심해야 된다. 네. 그 말씀을 하시고 싶은 거잖아요. 결국. 모든 종목에서 있어 왔다. 네. 저희가 경제에 대한 관심은 커졌는데 네. 유튜브나 이런 게 생기면서 의지하려는 마음은 더 커진 것 같아요. 근데 임다혜 작가님께서 정말 어릴 때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오면서 경영학과도 지원하고 공부를 해오시면서 나만의 뷰와 이렇게 사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라고 얘기하면 경제 전문가들도 좀 꺼려할 거예요. 제 생각에는 되게 조심스럽고 신문에는 두 줄로밖에 딱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게 요약돼서 나오는데 네. 근데 이제 나만의 뷰 틀릴 수 있죠. 예. 아, 저 너무 좋아요. 네. 왜냐면 이 책은 경제 경영서가 아닙니다. 네. 저는 동네 정체가 아줌마고 네. 평범한 애엄마고 저는 이걸로 돈을 벌지 않기 때문에 이런 걸로 돈을 벌지 않기 때문에 왜 이렇게 저는 도망가는 거예요 지금? 그럼요. 그러려고 책을 이렇게 낸 거예요. 이게 자기 개발서에 들어가 있을 거예요. 왜냐면 이 책은 그래 매일 경제신문을 읽어서 혼자 공부를 해보자 뭐 이런 주제로 나왔기 때문에 너무 부담되시죠. 그런 분들 빠셔님처럼 이렇게 내년에 전망을 했는데 그게 막 임원하게 나와요. 엄청 스트레스 신문에. 받으실 것 같아요. 그럼 네. 저도 말을 조심해야 되는데 저는 이렇게 말을 막 할 수 있는 이유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고 그러니까 근데 그런 나만의 뷰가 있고 그 뷰가 이번에는 틀렸네. 근데 내가 이렇게 흐름이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다르게 갔어. 왜 그랬을까? 그래서 복귀하면서 또 그 다음 어떤 시그널이 보이면 이거에 대한 해석을 하면서 나는 그래도 정말 엉뚱한 짓은 안 하게 될 관심을 갖고 있으면 네. 그때 저 같은 경우는 이제야 좀 처음 사이클을 겪어보는 것 같거든요. 제대로. 그래서 항상 못 모르고 이렇게 하고 있다가 많이 아파. 예, 근데 저는 사실 운이 좋아서 그렇게 또 과감하게 뭘 하지 않았고 했기 때문에 그냥 그럭저럭 있었지만 이런 비율을 갖고 싶다. 근데 그게 저희가 항상 소개한 책들이 너무 전문적이었어요.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된다. 여러분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이랬는데 평범한 주부로 아이들 키우고 정신없이 살아오면서 어떻게 하면 되는지가 여기 이 책에 있으니까. 네. 공부 그만하세요. 적당히 제가 다 해봤는데 제가 다 해봤어요. 저 올라운드 뭐 조식부터 뭐 이것저것 다 쫓아다니면서 뭐 그 생애 주기별 뭐 이거에 맞춰서 뭐 보험 연금부터 다 강에 갈 수 있는 거 다 갔어요. 예전에 저희가 또 부자 아빠 가난 아빠가 저희 때 유행하면서 그렇죠. 지금도 아직도 지금 굉장히 이렇게 추앙받고 있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그 책을 왜 또 생생히 기억하냐면 제가 그 책을 처음 접한 날이 대학생이고 너무 돈은 빨리 벌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때 조급했다고 했잖아요. 이제 고액 알바 같은 게 있길래 저는 쉴 새 없이 알바를 해야 됐거든요. 그래서 했는데 알고 보니 사기꾼 업체여서 돈을 못 받고 뉴스에 나오는 거. 그 업체가 인천에서 잡혀가는 모습이. 무슨 단 해가지고 같이 끌려가실 뻔했네. 네. 그래서 그때 너무 그 처량 결국 내가 무리하게 돈을 또 탐하다가 아예 이 시간에 다른 알바를 했으면 얼마나 더 벌었을 텐데 내가 뭐 좋은 일을 한 것도 아니고 이런 일을 하면서 내가 돈을 벌려고 했고 그 욕심에 돈도 못 받고 나오는데 서점에 갔는데 그 딱 부자 아빠 가난 아빠를 만났었거든요. 만났어 운명처럼. 이거다 또 이러면서 그때 저희 민들레 용투에서 다
캐시플로우 게임을 언제쯤 그- 민토야. 그 책이 정말 선풍적인 네, 인기여서 네, 네. 맞아, 맞아. 그 게임 보드 게임 같이 그렇게 네. 모여서 다 같이 그거 하고 그 책 다 같이 복귀하고 다 했거든요. 그때부터 한 20년 동안을 네. 이 짓을 했는데 네. 공부 그만하세요. 지금 갑자기 다들 미국의 CPI 막 물까지 이런 거 우리 언제부터 봤어요? 그죠? 물렸으니까 보는 거잖아요, 지금. 맞아. 근데 사실 네. 관심 없이 잘 사시는 분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네, 이제 네. 내가 어느 정도 나만의 기준을 가지고 내가 이 정도 벌고 이 정도 쓰고 가계 계속 관리하면서 이렇게 안정적인 부분에 투자를 하고 저 옛날에 이 얘기하는 사람 정말 싫어했지만 제가 지금 왜냐하면 제 처지가 막 반지하 빌라 살면서 아르바이트 계속하고 제가 01학번인데 왜 아까 07년도에 처음 사회생활 했냐면 2년을 중간에 휴학했어요. 일하느라. 네, 졸업이 이렇게 원활하지 못했어요. 저희가 이제 부모님의 빚을 제가 받으면서 학자금 대출이 안 나오고 신용불량에 다 성인 되면서부터 다 걸렸었거든요. 그래서 졸업이 좀 늦어졌는데 그때 가는 데마다 뭐 수익률 한 10%면 그러니까 엄청난 큰 수익률이다. 뭐 20%뭐 수익률이다 하는데 저는 그 정도로는 만족이 안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 정도로는 답이 전혀 없는. 왜냐면 지금 당장 들어오는 것 엄발의 오줌누기처럼 빚 이자도 다 못 내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얘기 하면은 근데 오히려 혹하는 거는 이제 뭐 한 500만 원으로 막 5억 벌었다. 근데 1년 만에 벌었다. 2년 만에 벌었다. 이런 얘기가 엄청 혹하더라고요. 그러겠죠. 제가 다 그러니까 따라가 봤는데 우리의 모습이 여기 다 담겨 있어. 제가 다 따라가 봤는데 아무것도 없었어요. 거기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을 보면서 또 한 가지 느낀 거는 그때 그 유명 강사들 그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출소했니? 출소. 요즘에 몇 명은 출소해서 그 카페를 다시 하고 있더라. 아니 근데 그때 어떤 식으로 유혹을 하고 또 그만큼 사람들이 몰린 거에는 또 이유가 있었을 거잖아요. 어떤 거에 혹했었어요? 근데 정말 저도 지금 다시 돌아봐도 정말 매력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같은 패턴에 네. 사람만 바뀌고 같은 이야기가 계속 마케팅에 쓰이면서 사람을 모집하는데 네. 예를 나중에, 들면 그쵸. 일단은 뭐 20대는 한 네. 요즘에 한 30억이죠. 그때는 한 14억 정도였거든요. 뭐 20억, 10억, 15억 정도면 20대는 요 정도 타이틀 달고 나오고 네. 30대다 그러면 이제 100억 부자로 가는 거죠. 그래서 뭐 이모 씨. 또 나이 많으신 분들은 책을 잘 안 내요. 왜냐면 50대 100억 부자 돼서 뭐해. 이러는 젊었을 때 돈을 벌어야 부자가 네. 돼야 이걸 쓰면서 사는 기간이 있지 않겠어? 나는 네. 지금 당장 돈을 벌고 싶으니까 1년 만에 20채, 뭐 2년 만에 뭐 3, 40채 이런 부자들의 책이 많이 나왔는데 네. 그분들이 그 혹할 수밖에 없는 문구를 쓰고 저도 혹했죠. 혹하고 실제로 제가 다 막 강의 찾아가서 막 손들고 물어봐요. 그래서 순자산은 얼마입니까? 그러면 얘기를 잘 안 해줘요. 자산 말고 순자산, 부채 뺀 나머지가 얼마입니까? 근데 나중에는 순자산으로도 홍보하시는 분이 있어서 계산을 해보니까 저희는 다 등기부등본 다 떼보고 그 강사의 등기부등본을. 그 책이 나오면은 네. 거의 책이 나오면 형사예요, 형사. 탐정이래요. 평범한 주부라며. 평범하게 집에서 누구나 떼실 수 있습니다. 평범한 주부가 인터넷으로 누가 요즘에는 등기부등본- 집에서 맞아요. 한 700원 정도면 누구나 등기부등본 네, 을 그렇죠. 떼실 수 그렇긴 하죠. 할 수 그런데 이제 있죠. 강사님들이 뭐 책에 가리고 나오지만 뭐 이런 사례가 나왔다 그러면 일단 책에 있는 숫자들은 다 계산을 해보죠. 이게 안 맞네. 왜 이렇게 갈아타서 이렇게 벌었다고 했는데 안 맞네라고 하는 부분이나 뭐 약간 힌트 같은 사진이 나오면은 그거를 이제 찾아서 한번 등기부등본 떼보고 계산을 다시 해보고 근데 안 맞아요. 거의 대체로는 안 맞고 맞는 분이 있으면은 찾아가면 오히려 맞는 분들은 어떤 분이냐면은 세련되지 못한 문구에 그렇게 막 팬이 너무 많지 않은 분들이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다 보니까 되게 사람이 많이 몰리지 혹하지 않는다.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역시 확실히 사람들이 원하는 건 어느 정도 포장된 이미지구나. 나중에는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이게 어쨌든 사람들을 처음에는 거짓말이었더라도 시작하게 만드니까 이것도 가치가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CPI에 관심을 갖게 만들고 이런 내가 좋다는데 뭐 네가 왜 뭐라 그래 뭐 맞아. 이런 것처럼. 네. 근데 그런 것들 다양한 강의들을 되게 많이 수강해 보시고 낚여도 보시고 호갱도 당해 보시고 그러면서 이제 결론이 어떤 거였어요? 결론은 공부 듣지 그만하세요. 마라. 프로 수강료가 되지 공부를 마라. 이미 많이 아셨습니다. 이 정도 솔직히 다독다독해서 이런 책 내용 얘기 듣고 계시다. 많이 공부하셨습니다. 근데 돈 정말 많이 버신 분들 만났을 때 보니까 이런 공부하신 분들이 아니라 네. 실제로 내 생활을 잘 갖고 나가시고 또 이사를 좀 잘 다니시고 이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제일 많이 본 케이스는 동네 아줌마들인데
좀 좋은 동네에 살아. 근데 시작이 좋은 동네가 아니었어 하는 분들 보면은 그냥 경제가 이렇게 꺾일 때 급격한 변화가 있을 때 꺾이거나 네. 막 올라갈 때 이사를 잘 다니시면 내가 애랑 행복하게 지내고 싶은데 내가 남편 행복하고 지내고 싶은데 어디를 이사 갈까? 뭐 이런 식으로 주식에서 큰 돈 버신 분은 많이는 못 만났어요.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요즘 많이 보지만 현실 세계에서는 사실 많이 못 만나봤고 제일 많이 버신 분들은 대부분은 아줌마들이었고 이런 강의 잘 안 들으시고 아줌마들끼리 어떻게 하면 우리 생활을 더 잘할 수 있을까 하다가 하락기에는 이제 먼저 좀 팔고 그 다음 걸 잡았는데 그 다음 걸 잡는 사이에 떨어져 있어. 그래서 여기서 나는 살기 좋으니까 오래 살아야지 하다 보니까 또 이게 확 그런 동네가 이제 막 반포 이런 분들 굉장히 많아요. 아니면 상승기 때 내 거를 다음 거 살 거를 오르고 있네. 나 다음 이사 가고 싶은데 그래서 다음 거 잡아놨던 분들 그 다음에 팔려고 했더니 이 판 가격이 산 가격보다 돈을 많이 남겼어. 뭐 이런 분들. 그래서 제일 많이 본 케이스 이번 상승장에서 제일 많이 본 케이스는 제가 재테크 강의 가면 오히려 돈 많이 버신 분들을 못 봤는데 제가 원래 그 전에 다이어리 책을 냈잖아요. 네네. 그 전에는 이제 다이어리 강의를 먼저 했었어요. 근데 다이어리 강의 가서 자 이제 목표 자산 한번 적어볼까요? 했는데 막 그때 2017년도 막 16년도 이랬는데 자산 목표가 20억, 뭐 50억 이러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얼마신데? 그러니까 이미 뭐 한 20억 있고 이런 분들이 많아서 어떻게 된 건가 봤더니 뭐 미분양 엄청 많이 났었거든요. 마곡 이런 거 다 미분양 났었는데 네네네. 나는 이 동네 살고 싶으니까 하면서 미분양 난 거를 싸게 이제 사놓고 지금 살고 있던 집이 이거 입주할 때쯤 될 때는 몇 배가 되는 바람에 대출을 안 받고 들어가고 그러면 이 집에 대출이 없잖아요. 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좀 더 받아서 좀 몇 개 더 사볼까? 요 정도. 이런 분들이 진짜 돈을 많이 버셨어요. 그러니까 되게 무리하지 않고 그냥 지극히 좀 현실적인 네. 내가 좀 조금 더 좋은 환경에서 살고 싶다. 그 정도로 그냥 움직였는데 알고 보니 그런 분들이 찐부자가 돼 있더라. 저희가 제일 후회했던 게 뭔 모르고 저희가 2013년부터 투자했으니까 지방을 다니면서 여러 개 막 했는데 서울에 다시 딱 오고 나서 보니까 서울에 가만히 있다가 한 17년, 18년도에 무주택자라 분양 당첨되신 분들이 한 방에 저희가 다니면서 아직도 공실인 이런 것들을 다 합친 것보다 더 많이 버신 거예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뭘 했을까? 우리가 임신하고 어린애를 들쳐서 다니면서 막 집을 보고 계약을 하고 세입자 제발 맞춰주세요. 복비 2배 드릴게요. 막 이런 짓 하고 있었는데 네. 뭐 하고 있었나 하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네. 그러게요. 지금 돌이켜보면 왜 그랬나 싶어. 근데 이 얘기를 지금 왜 이랬나 싶어 네. 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여기저기서. 근데 이게 오를 때는 아무도 안 들리죠. 안 들리고. 안 들리고. 그 맞아요. 얘기도 저번에 한 2021년부터 했었어요. 긴축 들어갈 거고 주식도 어느 정도는 정리를 하시고 주변 사람들 만나는 사람마다 뭐 지산 같은 거 하지 마시고 유행이 있고 저희가 지금은 지산인데 예전에 아파트형 공장이 유행했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그게 지산이잖아요. 그래서 그때 네. 이렇게 되더라. 나중에 네. 좀 이게 지산도 초반에 들어갔으면 괜찮았는데 음. 수익률이 어느 정도까지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시세 차익을 보고도 막 들어가는 분들이 생길 때 네. 막 서울의 땅을 이 정도의 가격에 사시는 겁니다. 막 대지지분 얘기를 해요. 지산인데 오피스텔 이런 거를. 근데 그런 거 다 예전에 다 있었거든요. 오피스 뭐. 근데 또 아파트 이런 분위기도 공장. 나중엔 또 돌고 돌겠죠? 그럼요. 돌고 돕니다. 잘 기억해두고 있다가 다음에 강사로 데뷔하시면 100억을 벌 수 있으죠. 왜냐면 강사료로 수입을 100억을 만들 거거든요. 대체로. 아까 좀 강사 얘기하다가 좀 다른 흐름으로 가긴 했는데 그 강사들이 결국 알고 봤더니 까고 보니까 실제로는 그렇게 뭐 30대 100억 부자라는 사람들이 실제 실속은 그렇게 없었고 다들 여러분들의 강의료를 통해서 내 수입을 충당하고 그걸로 자산을 일구던 분들이더라. 그런 얘기를 또 책에 많이 남겨주셨어요. 네. 그렇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정말 100억일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도 해요. 왜냐면 지금 계산법 같은 경우는 한 10개, 10억짜리 한 10개 있다. 100억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자산 계산을 하시잖아요. 근데 이거를 팔았을 때 중과세나 세금 같은 거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근데 다 팔고 나면 저 아는 언니랑 둘이 하루 날 잡아서 계산한 적이 있어요. 10개 있는데 네. 다 어느 분이 100억 부자라길래 이분 책 보니까 어느 정도 지역에 몰빵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등기부를 몇 개 떼서 대출이 한 어느 정도고 대체로 요 정도 다 팔고 나서 줄 거 주고 세금 낼 거 내고 나면 얼마 남나 했더니 20억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그래서 강남에 살지 않고 저 경기도 강사들이 되게 이상하게 외곽에서 많이 하세요. 그 중심부로 이제 들어오시는 분이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내가 한 100억 있어 어디 사시겠어요? 좋은 데 살겠죠. 좋은 데 살겠죠. 근데 못 들어오시는 거죠.
현실이 녹록치 않았다. 네네. 강의료로 중심부는 힘들었다. 근데 이제 당시에는 정말 100억일 수도 있었는데 그게 이게 어떤 부채나 이런 거를 많이 동원해서 무리한 투자를 하셨던 분들이 또 지나고 나서 드러나는 경우는 그러니까 원래 없었는데 뻥튀기를 했다가 드러나는 경우도 있고 무리한 투자가 이게 오히려 2배, 3배 10배 올랐던 게 10배 수익력으로 이제 자산이 빠지면서 그렇게 될 수도 있겠다. 근데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 일반인으로서는 공부를 많이 하기보다 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계산을 하고 그 계산이 안 되는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게 뭐 옛날에는 분양권 투자 같은 것도 집값이 10%만 있으면 되는 안전한 투자입니다. 너무 소액 투자예요 했는데 저희가 그때 제가 옛날에 겪어봤을 때는 분양권 투자 되게 무서웠거든요. 이게 입주 때 아무도 살려고 하지 않고 막 전세도 안 맞춰지고. 엄청나게 낮은 가격으로 되거나 안 맞춰지고 그럼 나머지를 내가 감당해야 되는 사실은 그런 투자였고 그런 거를 실제로 제가 인천에 살았기 때문에 저희가 송도가 하나당 거의 1억씩 빠졌었는데 보통 분양권 하셨던 분들이 하나만 갖고 있는 경우가 없어요. 이렇게 좋은 거를 왜 하나만 사셨겠어요. 그죠? 나도 하나 있고 우리 엄마 이름, 아빠 이름, 뭐 동생 이름으로 하나씩 하다 보면은 1억씩 떨어졌는데 이게 4, 5억씩 떨어지니까 그때 저희가 크게 기사에 났던 게 그 강남에 있는 도곡 뭐 타워 팰리스가 8억대에 낙찰됐다. 이런 기사 진짜 크게 났었거든요. 그러니까 강남의 가격이 그 정도인데 내가 송도에 1억씩 떨어져서 4억, 5억을 잃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재기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어느 정도를 최악의 상황일 때 어느 정도를 감당할 수 있는지 계산을 먼저 꼭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게 근데 진짜 상승기에는 안 들어오는 것 같아, 귀에. 왜 이렇게 계속 오르고 있는데 누가 그렇게 떨어질 수 있으니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야 된다 그러면 안 들려요, 솔직히. 안 들리는데 지금 시점이 되니까 이제 돌이켜보면서 아, 그때 그 말이 맞았구나라고 이제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험을 직접 해보는 것만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깨우침을 좀 주고 반성하게 하고 다음에 같은 실수를 안 하게 해주는 비결인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사실 제가 이거 제일 많이 느꼈던 게 뭐냐면 부동산 강의를 가면 부동산만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네, 주식 네, 강의를 네. 가면 주식 얘기만 하시고 그렇죠, 보통. 어떻게 분석하냐면 이 종목에 대해서 얼마나 올라갈 것인지 이 종목이 얼마나 유망한지 근데 이 아파트도 비슷하잖아요. 이 동네가 얼마나 좋은 동네고 올라갈지 근데 이렇게 다 따로따로 다 떨어져서 주식 하시는 분들은 부동산 되게 싫어하시잖아요. 그죠? 부동산 하시는 분들은 또 주식 좀 투기야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근데 다녀보니까 이게 저희가 예상보다 많이 거시경제의 흐름에 영향을 받는데 일반 국민들도 근데 그 중간에 있는 강사들도 이 거시경제에 대해서는 공부를 잘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반인은 이 정도는 좀 기사 같은 걸 통해서 예상보다 우리가 세계 경제 흐름에 영향을 받고 미국의 결정에 영향을 받고 한국은 미국을 따라갈 수밖에 없고 아니면 중국의 상황을 따라갈 수밖에 없고 이런 걸 어느 정도 알고 있으면 좀 대비가 되실 거예요. 제가 그때 2021년 가을 겨울에 주식 정리하라고 했을 때 제가 정말 친한 사람한테만 한 명씩 붙잡고 얘기를 했던 거거든요. 근데도 아무도 안 팔았어요. 진짜.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친하고 아무리 진심을 다해서 얘기해도 지금 당장 올라갈 것 같은데 왜 하라고 하면서 아무도 안 파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나중에 연락이 다시 다 와요. 그때 미안했다면서 왜 나한테 미안할 건 아니지. 자기 돈을 잃었으니까 미안했다면서 사실은 그때 금리가 올라간다는 너의 말이 네.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 몰랐다. 아니면 이게 미국이 긴축을 시작한대라고 했던 이 단어가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를 몰랐다라고 하시면서 연락을 요즘 진짜 많이 주세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누군가는 말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을 좀 나중에 책의 후반부에서는 이 정도만 좀 알고 계셔도 된다. 너무 많이 뭐 강사들 강의까지 들어가면서 좀 깊이 있게 이렇게 공부하기보다 그냥 두루두루 세계 돌아가는 모습 정도 인지하고 계시고 그리고 큰 사이클 정도 알고 계시면 사실 먹고 사는데 지장 없다. 그 얘기를 좀 후반부에서 좀 해주시는 것 같아요. 내가 좀 책에 말한 대로 적당히 좀 잘 살고 싶다.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면 근데 또 궁금한 게 적당히가 어느 수준인지 다 다를 것 같긴 합니다만 그렇게 깊이 있는 공부를 안 해도 된다인 게 작가님의 주장인 거잖아요. 네. 저희가 일단 첫 번째 생각해야 될 거는 직장을 그만둔다는 생각을 버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 직장을 그만두면 안 된다? 생각을 해보세요. 100억 부자도 이렇게 열심히 유튜브를 하고 강의를 하고 3만 원, 5만 원 내셨습니까? 체크하고 이렇게 돈을 벌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게 업인 거예요. 직업인 거예요. 그 사람들도 직업을 놓지 않고 있는데
우리가 그 사람들을 보면서 허황되게 하와이에서 뭐 살아볼까 1년 동안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직장을 그만둔다는 생각을 좀 버리시고 적당한 타이밍이 왔을 때 이 시기에 맞춰서 이때는 주식을 하고 이때는 이런 부동산을 하고 평소에는 내 할 일을 잘 하고 있자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처음에 시작할 때 IMF 얘기를 했던 거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저희 그때 근무기 운동 했던 건 다들 기억하시잖아요. 네. 아, 그럼요. 예. 그런 것처럼 경제가 어려울 때는 사람들이 금 그리고 미국 달러를 많이 사러 가는구나, 선호하는구나. 그 얘기를, 그러니까 사실 이게 제가 경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경제 경영서로 쓸 게 아니기 때문에 대놓고 이때는 이런 걸 하세요라고 강하게 말은 하지 않아도 책의 내용에 조금씩 녹여놨어요. 이런 시기에는 안전자산이라고 불리는 게, 이런 거구나. 금이나 미국 달러. 현금 갖고 있으세요라고 2021년 얘기했을 때, 달러다. 사람들이 전 달러라고 생각해서 얘기를 한 건데 네. 엔화 하시는 분들도 있고 왜? 그때 유튜브에서 갑자기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엔이 엄청 쌉니다. 뭐 싸니까 올릴 거예요라고 했는데 쌀 때 싼 게 더 쌀 수도 있는 거예요. 더 싸질 수도 있고 왜냐면 제가 인천에 살았잖아요. 인천에 빌렸던 쌌지만 더 싸지거나 아예 안 팔리거나 하는 경우 아니면 내가 팔 때도 싸. 내가 살 때도 쌌지만 팔 때도 싸는 이런 종목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근데 저희가 보장되어 있는 안전한 자산이 그때는 달러였고 그때는 1,100원, 1,200원 정도였어서 추천을 할 만하다 생각했어요. 근데 1,300원이 넘어가는 건 역대 별로 없어요. 근데 특히 1,400원이 넘어간다? 이런 경우는 별로 없는데 사람들이 1,300원이 넘어가니까 그때서부터 달러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블로그에 또 약간 썼어요. 나는 1,300원이 넘어가면은 분할 매도를 할 것 같다. 특히 1,400원, 1,500원까지 갈 수 있지만 그러니까 한꺼번에 많이 사고 파는 게 아니라 분할 매도를 다들 추천하잖아요. 네. 이유가 이제 이런 리스크들 조금씩 해지하기 위해서인데 그리고 1,400원이 넘어갔을 때 사람들이 다 달러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네. 제가 블로그에는 못 썼지만 만나는 사람한테 왜 사? 팔아. 1,400원이 넘어가다니 약간 네. 그렇게 말했는데 요즘에 연락 오시는 분들이 이제 1,200원대로 내려갔잖아요. 네. 그때 잘 모르고 했다고. 2,000원 갈 줄 알았지. 어떻게 2,000원을 가? 아니 근데 네네.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 사실 이렇게 경제 공부에 관심이 많고 꾸준히 평소에 공부하시고 그런 사이클도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잖아요. 이때가 팔 때다 살 때다. 근데 평범하게 이렇게 일상생활 직장생활 열심히 하시던 분들은 아마 지금 작가님 말씀 들으면서도 그때가 그게 살 가격인지 아니면 팔 가격인지 인지하기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이제 작가님은 공부하면서 캐치해낼 수 있게 됐는지 그런 것들도 좀 알려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저도 아직도 평범한 주부고 과거에는 평범한 직장인이었기 때문에 이런 꾸준히 경제신문을 특히 회사를 다니시는 분이면 회사에서 공짜 신문이 여러 개가 아마 도착해 있을 겁니다. 아침마다 저희 상사 탁자 이렇게 쫙 깔아놓는 이런 일을 했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경제신문을 무료로 많이 보게 됐는데 이렇게 큰 흐름만 알고 있으면은 어느 정도 종목이나 흐름 정도를 점심시간 뭐 밥 먹고 나서 한 2-30분 났을 때 아니면 출퇴근 시간에 요즘에 핸드폰 저희 때는 스마트폰이 없었지만 출퇴근 시간에 경제신문 같은 거를 좀 유심히 보시면은 다 내용 안 보셔도 되거든요. 내용 이해 못하셔도 상관없고 제목 같은 것만이라도 꾸준히 기록을 해놓으시면은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요즘에 안 그래도 얼마 전에 기사도 뜨잖아요. 이제 뭐 금이 다시 올라간다 네네. 이런 식 네네. 기사가. 근데 볼 때마다 정말 너무 똑같이 반복된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예전에 그렇게 기록해둔 거 다시 돌쳐보면 이때도 이랬는데 막 이런 생각도 들고 막 그래요. 강달러 이런 거. 그러니까 저도 풍백님 다이어리 강의 들었는데 코스피랑 이런 거 매일 적어요. 환율이 얼마였고 다이어리에 매일 적는 거예요. 내가 오늘 쓴 돈 뭐 그리고 뭐 환율 그리고 오늘 코스피 코스닥 지수 나스닥 지수 적는 거죠. 그러면 이제 매일 그래도 뭐 네이버 메인이라도 가서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보는 거랑 안 보는 게 되게 다르니까. 그리고 그걸 또 기록해놓은 기록장이 있으니까 어디가 됐든 그런 것들을 나중에 들춰보기라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기록도 중요하겠네요. 네, 저는 항상 기록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사실 포모란 말이 되게 많았잖아요. 다들 오르고 뭔가를 갖고 있는데 나만 갖고 있지 않고 나만 벼락거지 될까봐. 지금은 이제 너무 어려운 시기인데 나도 뭔가 이 상황에서 적당히 벌고 적당히 잘 살고 싶다.
근데 난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상황은 점점 어려워지는 것 같아. 너무 절망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솔로일 수도 있고 신혼부부 분들일 수도 있고 또 이번 장에서 정말 개나 소나 돈을 번 것 같은데 나만 못 벌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지금 이 상황에서 좀 잘 살려면 어떻게 시작해야 될까요? 근데 지금 이거 네. 보시는 분들 중에 저보다 상황 어려웠던 분들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아, 네,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서 인천의 반지하 빌라로 이사를 오면서 저희 집이 침수 피해가 없었어요. 너무 높이 있었어요. 그 부월동 언덕에. 모래내 시장에 이렇게 큰 언덕이 따닥따닥따닥 빌라들이 붙어 있는 이런 산동네 같은 데가 있거든요. 거기서 반지하에 살았는데 살면서 제가 이제 막 취업만 하면은 어떻게든 돈이 벌리니까 이 상황이 나아지겠는데 제가 월급을 받아봤자 아무것도 달라지는 게 없고 계속 마이너스인 거야. 집에다 갖다 박아도 마이너스고 이 생활이 언제 끝날지 너무 암담하고 근데 그나마 반지하도 월세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생활이 언제 끝나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안 끝나죠. 계산상으로는 아무리 해도 안 끝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살다가 죽겠구나. 내 월급이랑 갚아야 되는 돈 계산하면 답이 안 나와요. 왜냐면 이자도 못 내고 있는데 원금 거기다가 막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한 분은 막 신용불량자, 뭐 주민등록 말소되고 막 빚쟁이에서 쫓기고 저희 집에 막 학교에서 막 오면은 집에 전기가 끊겨 있어가지고 아니면 빚쟁이가 따라오는 경우가 있어서 옥상에 한번 들렀다가 집에 들어갔어요. 아무도 안 오는 걸 확인하고 그 다음에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그랬는데 지금 어려우신 분들 중에 저보다 어려우신 분들 만나봐서 얘기했을 때는 사실 그게 많지 않았는데 근데 저도 이렇게 차근차근 하다 보니까 결국은 제가 지금 평범한 사람의 대표로 나와 있잖아요. 서울에 내 집 마련도 어느 정도 했고 그래서 이 서울에 내 집 마련했던 거는 제가 퇴직금 때 받았던 800만 원이 굴러서 여러 개의 집이 됐다가 그걸 한 번에 또 싹 뭉쳐서 중간에 이제 장이 엄청 좋을 때 뉴스를 보고 그때 규제가 막 시작된다는 뉴스 같은 게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때 과거에 어땠지? 규제가 막 나왔을 때 어땠지? 그때 유행했던 말이 똘똘한 한 채였어. 그러면서 이제 자잘한 거 여러 개를 빨리 다 팔고 이걸 뭉쳐서 똘똘한 한 채로 가야 돼. 그 다음에 똘똘한 한 채를 가지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 다음에는 점점 더 좋은 동네를 향해서 이동해야 돼. 그때 가면은 분명히 사람들이 새 아파트를 찾아서 외곽으로 막 신도시들을 찾아서 간단 말이에요. 그때 아무도 안 쳐다보는 낡은 아파트, 좋은 동네 낡은 아파트에 이사를 가서 거기서 버티는 거구나. 이거를 그때 경험상 한번 알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옆에서 엄청 조급한 마음을 저도 알거든요. 예전에 제가 그랬으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벌었다 하면은 막 지방에 버스 타고 저희는 그때 버스가 아니라 봉고차였어요. 07년도 이럴 때는 봉고차 타고 임장 다니고 한번 임장 갈 때마다 이제 5만 원씩 내면서 이렇게 다녔는데 그 다음에 요즘 시기에는 그죠. 이번 상승장에 버스 타고 다닌다고. 그런 걸 해야지 돈을 버는 거 아닌가 막 되게 근사하게 법적인 뭐 특수 물건들을 해석을 해서 한 방에 돈을 몇천을 벌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했는데 한번 지나고 나서 그 다 망하는 것도 보고 이렇게 돈 번 사람이 이렇게 벌었구나 이걸 한번 경험을 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좀 더 제 뚝심 있게 제 고집대로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적정한 시기에 제가 이제 다주택자에서 1주택자가 된 게 2021년 12월 그래서 이제 들어왔거든요. 그러면서 그때 임대사업자도 그냥 같이 없애고 그때 이제 지금 2022년부터는 창업탄이다 해서 그때 예창패 준비해서 3월에 합격하고 진도준 맞아. 그리고 그때 이제 주식도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으니까 제가 보기엔 지금 좀 어려워졌다 하시더라도 분명히 지금의 이 경험이 이 다음에 몇 년 뒤에는 반드시 좀 밑거름이 되어 있을 거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드는 생각은 사실 이 책의 메시지는 스스로 공부할 수 있고 스스로 뷰를 가지라 이런 뜻도 굉장히 큰데 임달 작가님 블로그를 팔로우하세요. 그러면 달 작가님의 움직임을 블로그에 아무것도 없어. 뮤지컬 보러 다니고 먹고 놀고 이렇게 캐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달 작가님의 뷰를. 네, 그래서 같이 공부하면서 그 기사도 계속 올리셨잖아요. 스크립 기사도 하는 것 중에 일부는 원래 제가 이제 다른 세컨
블로그도 있고 비공개 카페 같은 게 있어서 거기에다가 많이 하고 계속 이제. 블로그에는 한두 개 정도 오늘 이 한두 개 정도 뉴스는 다 같이 좀 보면 좋겠다 했던 것들은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매일 올리시고 하니까 한번 지켜보시면 저 뷰를 나도 좀 따라가야겠다 싶은 분들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직접적으로 사세요, 네. 파세요 이런 얘기를 거의 당연히 안 안 하고 하죠. 네.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 같으면은 이때 분할 매도 할 것 같은데 뭐 이런 식의 약간 힌트처럼 이렇게 근데 제목이 거의 없어요. 제목도 그냥 없거나 일상 뭐 마침표 이렇게만 해서 찍어놓고 막. 볼 사람만 봐라. 그래서 더 후킹이 돼. 이게 뭐라고 써놓은 건지 마침표지 제목이. 막. 들어가 보면은 뭐 연예인 얘기 뭐 뮤지컬 보고 온 얘기 에이씨 닫아버리고. 마지막에 한두 줄 이렇게 써놓고 근데 파셨죠? 뭐 이렇게 근데 마셨죠. 어쨌든 이 책에 담겨 있는 내용들이 되게 흥미롭게 읽힐 거예요. 아마 지금 하락장을 처음 겪어보시는 분들은 저도 마찬가지지만 굉장히 좀 흥미롭게 읽었고 그리고 또 되게 재밌게 쓰여 있습니다. 자기의 그 우울했던 후구 시절까지 아주 솔직하게 다 담아놓으셔가지고 나도 그랬지라는 좀 동감도 되면서 좀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내용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이 책 구매하셔서 읽어보시면 얇거든요. 두껍지도 않고 그래서 읽어보시면 재밌게 읽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책을 쓸 때 주의했던 점이 뭐냐면 경제에 관심 없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잘 이 정도까지 잘 모르겠는데 무슨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했던 분들도 편안하게 그냥 웹소설처럼 읽을 수 있게 약간 소설처럼 쓰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냥 네. 내가 이런 일이 있었고 그래서 그 다음에 다음 편 예고하고 있다가 끝나고 뭐 이런 식으로 약간 부담 없이 그냥 소설 읽듯이 읽으셔도 되니까 많이 사주세요. 제발. 이게 책이 굿즈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진짜 책 만듦새 내용은 당연히 좋고 만듦새 자체가 그 예전에 이게 책 표지나 디자인만 보고 많이 팔렸던 책이 있어요. 곰돌이 풀하고 그거에 비견될 정도로 굉장히 너무 예쁘게 잘 만들었고 편집도 좋고 이 임다혜 작가를 제가 굉장히 개인적으로 좋아하는데 그 이유가 무리된 게 하나도 없어요. 과장하거나 자랑하거나 이런 게 없고 그냥 순리대로 쫙 가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누구 말을 듣고 의사결정을 하는 분이 아니잖아요. 참고는 하겠죠. 뉴스도 매일 보고 공부도 많이 했을 거예요. 시행착오 겪었죠. 근데 모든 의사결정을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생활에 대한 것들을 다 스스로 하잖아요. 스스로 하는데 전혀 과장되거나 무리되고 그러니까 누가 옆에 보더라도 그냥 흐뭇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고 그런 의사결정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억지로 뭐 보면 진짜 여기 보면 100억 부자도 나오고 많은 전문가들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사람들을 진짜 알지도 못하고 이해도 못하면서 따라다니기보다는 스스로 이해한 것들만큼만 의사결정하시면 좋겠다.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공부하고 그렇게 의사결정하셔도 충분히 잘 살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해주는 좋은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예뻐가지고 이거 선물용으로도 너무 좋을 것 같고 네. 설날이니까 아마 그렇게 주변 분들 특히 20대 분들 드리면 너무 좋아할 것 같고 40대 분들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20대, 30대, 40대는 한 번씩은 꼭 읽어보시면 좋겠다라고 좀 추천도 드리고 싶네요. 네, 그래서 저희가 끝까지 들어주신 분께 진짜? 이벤트 5권의 있나요? 책을 와. 네. 5권? 임다혜 작가님께서 선물로 가지고 와주셨어요. 그래서 이야. 사인본으로 와, 보내드리도록 사인본으로. 하겠습니다. 유튜브에 댓글 남겨주시는 분들께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댓글 남겨주신 분들 중에 저희가 추첨해서 커뮤니티에 공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지 올라간 거 확인하시고 이제 본인 주소랑 연락처 알려주시면 저희가 배송해 드릴게요. 이벤트 많이 참여해 주시고 저희 임다혜 작가님과 함께한 시간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